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이지혜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일 휴일을 맞아 주목해볼 투자 아이디어를 전해드리는 특집 프로그램 이데일리 온 에어를 준비했습니다. 올해도 벌써 중반에 접어드는데요. 투자 전략을 점검하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 전기차 관세를 100% 높인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출 기업이 많은 국내 시장은 영향을 피해갈 수 없는데요. 마켓나우 일부에서는 미중 갈등 속 진짜 수혜주는 무엇일지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중국 대리기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14일 중국 관세에 대한 추가 조치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관련 수혜주와 피해주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차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갑자기 발표했죠.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4배 올려서 100%를 만들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선 미증시에서 간밤에 전기차 관련 기업들 흐름 괜찮았습니다. 국내 증시는 좀 어떻게 영향 미칠까요? 일단 뭐 지금 우리나라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되어 네.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은 괜찮습니다.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는 데 대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도 시장에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부분 같은 경우는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상승한 전기차 기업 중에서 중국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차 전지 쪽에 대한 모멘텀이 온전히 반영될지 여부는 우리가 세부 사안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4배의 관세를 높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들이나 2차 전지가 많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효과가 미비할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부안이 공개된 이후에 실제 시장의 분석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오늘 주가 흐름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관세 규제가 나오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사를 보니까요. 미국 아니고 전 세계가 중국에 대한 견제를 했을 때 우리나라 수출이 10%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그럼 관련 수혜주 어떤 거 꼽아볼 수 있을까요? 그죠. 아무래도 중국에서 해외로 수출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네. 있겠죠. 방금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들과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반사 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중국이 굉장히 큰 캐파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캐파를 나눠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에코프로라든지 오랜만에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반등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도 충분히 우상향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이제 오늘 내용이 좀 나와 봐야 됩니다. 이 내용이 25%에서 100%까지 늘린다라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립 서비스다라는 분석들도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는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낙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 그 광물 리튬 가격 반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반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아주 폭발적인 V자 반등은 살짝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점진적인 우상향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만한 요소들은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 긍정적인 평가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 부품 관세로 적용이 된다면 국내 기업에는 오히려 타격이다라는 부정적인 견해도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렇죠. 굉장히 복잡하죠. 저도 네. 그래서 어제 좀 공부를 해봤는데 네. 미국이 이제 부품을 수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중국 내에 부품이 많아지는 것이고 중국 내에서 부품의 가격이 인하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완성차 자체의 가격이 다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전기차의 가격이 저렴하게 수출을 할 메리트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수출이 어떻게 보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분석인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가지고 오는 부품 쪽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라든지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 쪽에서 중국의 부품을 많이 쓸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그런 부담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막 나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추이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추가적으로 오늘 2차 전지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변동성이 좀 개선되고 있는 종목군들도 있으니까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약간 뭐랄까요 강력한 모멘텀에 목이 목말라 있었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네.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씩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제 미국이 중국을 규제한다라는 내용들이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반등세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눌렸잖아요. 네, 예, 부품주들 2차 전지. 어떤 네. 종목 봐야 합니까? 저는 일단 가장 네. 좋아하는 기업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라는 어, 기업입니다. 제가 네. 이거 예전에 우리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예전에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인데 이 네. 기업 같은 경우 현재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동박족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2024년 올해 6월 달에 이 유럽 쪽에서 인터배터리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배터리 행사가 있을 때 전고체를 비롯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는데 유럽 쪽에서도 인터배터리 내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전고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동박이라든지 전고체 쪽과 관련돼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지금도 주가 흐름이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우상향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사실 미중의 패권 분쟁하면 떠오르는 게 반도체이지 않습니까? 반도체와 바이오 관련된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 만약에 패권 분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어떠한 종목을 좀 봐야 할지 이것부터 짚어볼까요? 네, 뭐 종목을 보려면 네. 사실 우리가 지금 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네. 미국과 중국이 분쟁하는 것에 관련돼서 우리가 모멘텀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규모가 좀 작은 기업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너무 공격적으로는 하시면 안 되는데 시가총액이 약 500억 정도 되는 기업 중에서 피델릭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피델릭스요? 네. 이 피델릭스 같은 경우 대주가 중국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 반도체 쪽에서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서로 이제 잘해보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중국 쪽에서는 자체 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갈등 관계가 반도체 쪽에서 다시 한번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매매의 관점으로는 피델릭스 같은 기업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면서 생기는 반사이익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을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좀 더뎌요. 과거에 비해서 답답해요. 네. 힘이 많이 약해졌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옆에 나라죠.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대한 장비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늘어나지 않은 부분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주가의 흐름상으로 추가 상승의 여력은 많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자금이 반도체가 아닌 다른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이제 끝난 것 아닌가라는 고민이 좀 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SK하이닉스라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견고하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올해 내에는 계속해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너무 급격하게 늘리실 필요는 없지만 네. 그래도 비중을 너무 급격하게 줄이거나 반도체가 이제 끝났다라고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꾸준하게 봐야 된다라고 언급해 주셨고 최근에 또 미중 첨단 기술 분쟁으로 떠오르는 게 바이오입니다. 네, 우시 그룹에서 이 바이오
바이오 관련된 학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뭐 이야기했고 미국의 생물보안법에서 또 우시바이오로직스를 규제 대상에 추가하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 반사이익 얻을 수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종목을 좀 보면 좋습니까? 예,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장 좋습니다. 네. 주가의 탄력도를 봤을 때는 바이넥스가 좀 더 좋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큰 기업들을 선호하시는 분들께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규모가 좀 작은 기업인데 난 탄력적인 흐름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좀 올라오고 있네요. 바이넥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규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이야기도 잠깐 나눠봤고요. 네. 2차 전지라든지 태양광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 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주요 CDMO 기업 예상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2023년도 것인데 지금 보시면 1등이 스위스의 론자고요. 3위가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리고 4위가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지금 미국 쪽에서 저 우시바이오로직스를 제재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그 반사 이익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우시바이오로직스가 만들어내고 있는 매출 중에서 상당 부분이 거의 절반 정도가 네. 미국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매출입니다. 근데 매출이 그 부분들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옮겨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이제 규모 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작지만 바이넥스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CDMO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CMO 관점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넥스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다르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여기서 미국 쪽에 대한 매출이 줄어든다, 수주가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반사 이익을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받겠지만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규모 자체가 좀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큰 수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넥스가 관련돼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추가 상승의 여력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를 선호하신다라고 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도 잘 나오고요. 연말까지 이제 공장 가동률도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려보자면 네. 우리가 이 대만의 TSMC라는 기업이 있죠. 네, 그렇죠. 반도체 위탁 생산을 하는 기업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에서 TSMC 같은 위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탁 생산을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바이오 쪽에서. 그래서 이제 TSMC가 지금 뭐 시장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보다도 잘 나간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바이오 쪽에서는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한 번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대형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좀 작은 기업으로는 바이넥스 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외국계 IB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나오고 있는데 100만 원 갈 수 있습니까? 네. 예, 갈 수 네. 있죠.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저는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 네. 같은 경우는 과거 같은 경우는 임상 구조에 따라서 임상 1상에 진입했다, 임상 3상에 진입했다 이런 네. 내용들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제약 바이오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진행하고 있는 이 위탁 생산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매출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같은 경우는 임상이 삐그덕거리면 그에 따라서 피해, 주가가 급락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 위탁 생산 같은 경우는 그런 임상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적다라기보다는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물량을 수주하게 되면 그에 따른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3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10%가 안 되거든요. 네. 한 자리인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 면에서도 메리트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미중에 좀 무역 분쟁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짚어봤고요. 이와 함께 최근에 또 주목받는 게 조선업종입니다. 중국 조선업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 미국에서 좀 제재를 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대표적인 수혜 산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관련 이슈와 함께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의 미움을 좀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엔 조선이죠. 사실 조선 쪽에 대한 내용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에 있는 몇몇 개의 단체들이 중국에서 조선업에 대해서 우리를 못하게 한다, 못 살게 굴고 있다. 그래서 나라에 너네가 좀 조사를 해줘라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중국 쪽에서 이제 미국 쪽에서 중국의 조선업을 규제한다라는 내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수주 물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중국이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수주 액 기준으로는 우리나라가 고부가가치 선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들도 있지만 물량 기준으로는 중국이 여전히 1위라는 거죠. 근데 이런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 같은 기업들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KSP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어제 급등이 한번 나왔죠. 조선 기자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고 뭐 동성화인텍이라든지 한화엔진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조선 기자재 쪽으로 우리가 엮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조선 업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시적인 테마로 움직였다가 끝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사이클을 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1개월, 2개월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조선업을 규제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반사 수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종 섹터는 꼭 물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정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철강 관련 기업들 굉장히 좋은데요. 역시나 관련 기업이잖아요. 네, 이 섹터 가운데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실적을 고려한다면 제가 네. 두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실적을 고려하신다라고 한다면 휴스틸이라는 기업과 네. 넥스틸이라는 기업이 그래도 매매하시기가 좀 편할 거예요. 저는 넥스틸이라는 기업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이 철강 쪽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는 내용들 여기도 역시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겠다라는 내용인데 뭐 중국도 가만히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만 여기 미국이 중국에 대한 철강 쪽을 규제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철강주들이 실제로 수혜를 많이 받을 가능성은 적어요. 왜냐하면 커터제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게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휴스틸과 넥스틸 같은 경우는 기업이 가치적인 면에서 충분히 우상향이 가능하지만 매매의 관점으로는 조금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테마성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네. 현재 주가 흐름이 괜찮은 것은 하이스틸과 신스틸 같은 기업입니다. 하이스틸이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신스틸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 쪽에 대한 모멘텀이 커터제로 인해서 그 수혜가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업종군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트레이딩으로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신스틸을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가치를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휴스틸과 넥스틸을 보시는 게 좋은데 여기에는 중국의 경기가 돌아선다라는 모멘텀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추세적인 우상향도 가능하기 때문에 철강주들 같은 경우도 전반적인 관심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철강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오늘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중 패권 분쟁 관련 수혜주와 피해주를 좀 거론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섹터 내에서도 지금 지속적인 순환매가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이슈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접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진짜 시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특집 코너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매일 오전 10시에 방송되는 마켓나우 2부에서 최근 격화되는 하이브, 미니진 공방을 두고 앞으로의 예상 시나리오를 그려봤는데요. 승승장구하고 있는 우리 K엔터주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박순혁 작가의 시원 솔직한 입담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은 엔터산업 뒤엎은 이슈 얘기를 좀 해볼까요? 박순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말들이 많아요. 예. 이 하이브 미니진 사태, 어도어 사태, 갈등 촉발 원인부터 짚어보자면 무엇부터 기인한 것이냐. 이게 이제 그 사람의 감정 중에서 이제 가장 강렬한 감정이 사실은 이제 시기와 질투인데 이제 문제의 본질은 이제 그 방시혁 대표가 이제 그 민희진 대표를 이제 시기 질투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시혁 프로듀서가 이제 프로듀서로서 이제 그 남돌에서는 그 BTS라는 이제 그 탁월한 성과를 냈지만 여돌은 계속해서 실패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하이브에서 이제 여돌 쪽에서도 좀 이제 성공한 케이스를 이제 만들고 싶었는데 이제 뭐 그런 좀 노하우를 좀 확보하기 위해 갖고 이제 민희진이라는 이제 걸출한 또 프로듀서를 이제 그 하이브에 같이 뭐 영입하게 된 뭐 그런 건인데 민희진 그 대표가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도 좀 말씀을 하셨듯이 그 방시혁 대표가 지금 프로듀서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게 제가 봐서는 제일 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제 그 멀티 레이블 체제를 안정적으로 이제 안착시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제 이 그 회사 오너가 이제 프로듀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회사 오너가 직접 프로듀싱한 그 그룹,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이제 르세라핌이나 이제 최근에 카피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제 아일리시나 이런 쪽으로 아무래도 이제 좀 뭐랄까 사람 마음이 쏠리기 마련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이제 문제를 일으킨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좀 사태의 본질을 위해서 이제 명확히 해야 할 사항 제가 이제 정리해온 거 이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지금 이제 일각에서 그 민희진이 이제 회사 그 직원인데 회사 직원이 뭐 20억 연봉 주고 그랬으면은 많이 받았지 않냐. 이제 앞으로 뭐 1,000억도 준다고 하니 하이브가 많이 좀 챙겨주는데 왜 그 배신하려고 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좀 파악 못하고 하는 얘기고요. 민희진은 하이브의 일개 직원이 아니고 이제 어도라는 엄연히 분리된 이제 독립 레이블의 대표다는 이제 부분을 먼저 아셔야 될 거고 당연히 이제 독립 레이블의 대표고 지금 현재 경영권을 어도는 갖고 있어요. 어도의 경영권을 민희진 대표가 지금 행사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하이브가 지금 이제 자회사 독립 레이블인 어도의 경영권을 지금 뺏으려고 하는. 근데 이제 뺏는 과정에서 이제 지금 현 그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한 1,000억 원 정도를 줘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주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임이라든지 이런 건으로 이제 엮어갖고 이제 민희진을 쫓아내게 되면은 28억 원만 지불하면 되니까 이제 그 1,000억 원 주는 돈이 아까워서 지금 저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하이브는 언제든지 민희진을 해고 가능한 겁니다. 이제 그 어도 지금 지분 80%를 하이브가 갖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가면 해고 가능 뭐 당연히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조용하게 해고를 하는 게 하이브 주가에 좀 이로운데 지금 이제 내부 감사하는 내용을 그 대대적으로 언론 보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뭐랄까 그 민희진 대표의 그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하는 이제 언론 플레이를 이제 하이브 쪽에서 사실 한 그 부분이 제가 봐서는 이제 이 주주에 대한 좀 배임에 해당되는 좀 이제 그런 행위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뭐랄까 회사 내에서 이제 두 개의 세력이 있을 때 이제 한 세력을 이제 쫓아낼 경우에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뭐 치고받고 싸우고 하더라도 이제 대외적으로는 조용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보통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뭐 주가 부양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 유리하니까. 근데 이제 이번 경우에는 되게 이제 대대적으로 사실은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뭐 나쁜 사람으로 좀 몰아간 이제 그런 게 있고 그게 결국은 이제 이 민희진 대표가 결국은 이제 하이브를 나와서 독립해서 이제 별도의 레이블을 차리게 될 텐데 그 독립해서 만든 그 민희진의 회사가 하이브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작용한 것 같고요. 뭐 근데 이제 그런 문제는 사실은 이제 방시혁하고 민희진 두 사람 간의 얘기고 뭐 그게 이제 뭐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제 뉴진스가
BTS의 뒤를 이어갖고 지금 K-팝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IP인데 그 IP가 좀 훼손될까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우려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지금 숫자로 표현해 주신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결국에 뭐 옵션 가격 얼마에 행사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일 것 같고 예. 다른 부분도 이제 짚어보자면 일단 그러면 하이브가 지금 어쨌든 이렇게 언론 플레이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예, 예. 시총 1조 날리면서까지도 할 만한 사유였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만큼 이제 사람의 시기심과 질투심은 강렬한 거니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뭐랄까 큰 부자들 이제 뭐 이제 CEO고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정치인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일반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 실적을 좀 보면 증권가에서는 BTS 공백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선방했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요거 이제 지금 안 그래도 이게 네, 저기 현대차 내용을 좀 증권에서 볼까요? 이제 나온 자료가 네.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증권에서 하이브 1분기 실적이 부진하다. 이제 연간 감익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는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올해 24년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지금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한 5.7% 성장,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4.7% 정도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하이브 이제 실적 갖고 왔는데 보시면 이제 최근 한 3년 동안에 매해 한 20%씩 매출이 성장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5.7% 성장이면 그 성장세가 많이 둔화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은 역성장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그렇고 1, 4분기 실적 자체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지난 4, 4분기 비해서는 많이 좀 떨어진 물론 네. 이제 계절적인 요인이 있긴 하지만 지난 이제 1, 4분기 작년 1, 4분기 비해서도 좀 많이 부진한 형태여 갖고 이게 사실은 상당한 좀 뭐랄까 K-팝의 좀 이제 위기 상황이 아니냐 하는 좀 그런 좀 우려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BTS 그러니까 하이브만 놓고 보면 지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BTS하고 이제 세븐틴이 군대를 입대한다는 겁니다. 뭐 방탄소년단 뭐 군대 입대하는 건 뭐 여러분 다 잘 아실 테고 작년 11월 23일 날 이제 다 입대가 이제 완료가 된 상태고요. 25년에 이제 다 제대를 해서 제대로 완전체 해서. 활동은 아마 26년부터 하게 될 그래요. 텐데 네. 그렇게 보면은 이제 BTS 관련 매출이 24년, 25년은 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고. BTS가 이제 좀 그 군백기를 가지는 동안에 지금 하이브에서 이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가장 큰 매출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제 그 그룹은 그 세븐틴이라는 보이그룹이 있습니다. 이쪽도 이제 멀티레이블 플레디스 예. 소속된 가수죠. 예. 플레디스 옛날에 이제 그 애프터스쿨 이제 네. 가희 유이 뭐 있었던 이제 그 그룹이고요. 가시네요. 예, 제가 다 전공입니다. 네. 저게 예. 제가 더 전공입니다. 엔터테인. 그래서 그 세븐틴이 이제 작년에 음반을 1,000만 장을 팔았어요. 이제 올해 그게 이제 역대 탑의 성적이거든요. 이제 BTS보다도 오히려 음반을 더 많이 판 이제 그런 케이스고 1,000만 장이면 대략 이제 앨범당 뭐 2만 원만 잡아도 2천억 원이니까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사실. 지금 4월 달에 이제 세븐틴이 컴백을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한 400만 장 정도 지금 이제 팔리고 있는 그런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세븐틴이 이제 나이가 1995년생부터 1999년생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병역법상에 이제 입대를 미룰 수 있는 이제 그 최종 나이가 만 29세입니다. 네. 그 1995년생이 올해 만 29세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향후 4년 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네. 세븐틴 네. 이제 멤버들이 이제 군대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저런 부분들이 좀 BTS의 이제 좀 실적 공백을 좀 가져오지 않겠나 이제 좀 그렇게 보고요. 아마 뒤에 좀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그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제 그 시부야의 무더기로 버려진 세븐틴 앨범이라고 이제 돼 있는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예, 요겁니다. 예. 그때 이제 그 민희진 대표가 이제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듯이 저는 이제 포토카드를 이용한 이제 밀어내기식 이런 이제 영업은 좀 지양해야 한다. 나는 이제 그런 거 하기 싫어서 뉴스 만들었다면 그런 얘기 했었어요. 저게 이제 포토카드라는 게 있는데 저게 뭐냐 하면은 이제 앨범 안에 랜덤으로 이제 그 멤버의 이제 사진을 넣어주는데 그 사진 중에서 이제 특별하게 좀 희소성이 있는 거를 이제 넣어갖고
그거 하나를 뽑기 위해 가지고 앨범을 이제 팬들이 뭐 수십 장에서 수백 장씩 사는. 그러니까 저 앨범이 주가 아니라 결국에 포토카드가 예, 주가 돼서 그거 다 모아야 되니까 엄청 그렇습니다. 사들이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K-팝 그룹들이 이제 앨범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던 게 사실은 저 영향이 좀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고 다음 장 그 현재 K-팝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는 이제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그거 좀 부작용에 따라서 그런 건지 지금 작년 말부터 해갖고 작년 이제 한 하반기부터 해서 네. 앨범 판매량이 지금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예, 작년 11월 달에 이제 스트레이 키즈라고 저건 이제 JYP의 네. 이제 보이그룹이고요. 앨범 판매량이 지금 뚝 떨어지고 있다는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관련해서 이제 그 SM의 그 에스파라는 걸그룹이 있는데 그 걸그룹도 작년에 앨범 판매량이 이제 전 앨범보다 좀 이제 저조하게 나왔던 이제 그런 사례가 있고요. 요번에 이제 그 1, 4분기에 좀 하이브 실적이 부진한 것 중에 한 요소가 이제 르세라핌 앨범 판매량이 전작보다 대비해서 23%가 감소한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부분들이 다 같이 좀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네. 이제 관련해서 그 밑에 있는 내용이 이제 그때 그 민희진 대표가 얘기했던 이제 랜덤 포카 영업은 찌질하다. 이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하이브 매출 뭐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BTS 공백을 다른 쪽으로 메울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제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상황이 또 그리 녹록지만은 않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예. 하이브가 지금 그 엔터 말고 이제 게임이라든지 웹툰 드라마 이것도 계속 하고 있나요? 이거 잘 예. 되고 있어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예, 있어요. 잘 안 될 그럼 겁니다. 하이브 주가 괜찮아요? 조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죠. 예, 그거 이제 위대한 기업은 악재가 쏟아질 때가 싸게 살 때다 하는 그 이제 그래프, 차트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이 업의 특성상 이제 이런 엔터 업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사람 장사다 보니까 항상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도 그것 때문에 되게 사실은 좀 골머리가 많이 이제 앓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요번에 이제 미진 사태도 그런 이제 사람 리스크, 인적 리스크가 이제 터진 하나의 사태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그게 좀 긴 안목에서 보면 그런 이제 인적 그 리스크가 촉발돼서 주가가 크게 떨어질 때가 오히려 되게 이제 살 수 있는 저로의 매수 기회가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하이브인데요. 하이브가 이제 BTS 멤버들이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거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전격 선언을 해서 그때 주가가 폭락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나오는 저 그림입니다. 이제 그때 11만 원 정도까지 이제 떨어졌었고요. 대략해서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하이브의 경우에는 한 13만 원 정도 가격에 사면 되게 이제 앞으로 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가격권이 되는데 그때 그 무렵에 13만 원 밑으로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샀었으면 거기가 이제 30만 원까지 가서 뭐 거의 한 2배 가까이 이제 올라가는 이제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거니까 지금도 상황은 좀 20만 원 가격은 제가 봐서는 섣부르게 들어가기는 조금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리스크 요인들이 아무래도 계속 좀 잠재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뭐 세븐틴이 앞으로 군대 가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시 이제 뭐 악재로 작용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뉴진스가 이제 하이브를 이제 벗어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악재들이 터져갖고 주가가 떨어져서 13만 원 이제 밑으로 한번 간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나올 때 한번 사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하이브 말고 예. 다른 엔터주들은 어때요? 뭐 JYP라든지 와이즈라든지 점검해 주세요. 하이브가 제일 낫고요. 하이브가 제일 하이브가 낫고. 제일 낫습니다. 여전히 왜 그러냐면 이제 요 맨 뒤에 보시면 K-팝 투자를 위해서 알아야 할 몇 가지라고 제가 이제 정리해 놓은 거 있는데 요거 한번 잠깐만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K-팝은 그 K-팝뿐만 아니고 이제 음반 시장 엔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위너 테이크스 올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이제 상위 한 그룹이 엄청난 수익을 획득하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22년 실적 기준에서 보면 이제 BTS가 하이브 전체 매출의 67%를 차지했거든요. 그 저기 뭐 한 뭐 열 몇 팀 될 텐데 이제 그거 다 합친 것보다도 BTS 하나가 이제 훨씬 더 컸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남돌은 성공시키기 어려우나 이제 녹론한다는. 그래서 이제 남돌 아까 이제 뭐 BTS라든지 그다음에 세븐틴 같은 이제 이런 그룹들이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팬덤 사업에서 지갑을 여는 건 주로 여성입니다.
남자는 지갑 안 열어요. 그래서 이제 걸그룹이라고 하더라도 여성이 돈을 지갑을 열 수 있는 걸그룹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민진 대표가 이제 뭐랄까 상당히 좀 이제 좀 능력이 네. 있는 겁니다. 이제 여성이 보는 관점에서 여성 그룹을 만드니까 네. 이제 유진스 같은 경우가 잘 되는 거거든요. 반면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이 미국이 이제 전 세계 음반 시장하고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우리나라의 그룹들은 이제 미국 시장을 겨냥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일본이라는 좀 쏠쏠한 시장을 겨냥하는 사업을 사실은 많이 합니다. BTS나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에서 먹히는 이제 K-팝 그룹이지만 그 외에 나머지 그룹들 같은 옛날에 뭐 빅뱅이나 지금 현재 트와이스 그다음에 뭐 아이브라든지 르세라핌 같은 경우도 지금 주로 돈 벌고 먹히는 데는 일본이지 미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룹이 있냐 없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가능성을 지금 사실은 이제 최근 4세대 걸그룹 중에서 보여줬던 게 바로 이제 뉴진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하이브에서 좀 빠져나갈 이제 그런 위기 상황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이제 어렵다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위너 테이크스 올을 할 수 있는 이제 가장 좀 압도적인 이제 팬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이제 1등 그 아티스트가 있는 이제 이런 회사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여전히 하이브가 가장 좀 유력하고 딴 엔터사는 조금 좀 뭐랄까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엔터주 마지막으로 짧게 또 정리를 해주셨어요. 결국에는 예. 다른 엔터주 좀 지켜봐야 되고 하이브가 그래도 그 중에서는 가장 유력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네. 좀 한번 좀 눈여 보실 이제 그 그룹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YG에서 새롭게 내놓은 베이비몬스터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네, 이제 네. 거기가 이제 나중에 그 블랙핑크처럼 커질 수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은 한번 네. 좀 눈여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코너입니다. 한동안 신규 상장주의 인기가 정말 대단했는데요. 매일 오후 2시에 방송되는 파이널샷에서 투심 갈리는 공모주 시장 5월 IPO 옥석 가리기를 주제로 한애솔 주식 애솔이 대표와 함께 신규 상장 예정 기업들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잘 고르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공모주 청약.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에 HD 현대마린 솔루션도 상장을 했고 상장주들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 5월에 또 IPO하는 기업들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의 소리 한애솔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5월에 또 이번 주에 HD 현대마린 솔루션도 상장을 했는데 전체적인 상장 종목들 함께 좀 먼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5월 공모주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요. 최근의 공모주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같이 봐주시면 네. 우선 엔젤 로보틱스나 IMBDX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네. 상장일에 고가 기준 20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을 해줬는데 네. 요 말은 그러면 상장일에 주가가 공모가의 3배 이상 뛰었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만 해도 공모주가 최고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그 이후에 제이르메네스, D&D 파마텍, 민테크, 코칩까지 상장일의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고 더블도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확실히 상장일의 수급이 분명히 꺾였다. 요거는 인지를 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어제였죠. HD 현대마린이 상장을 하면서 대여급 다운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상장일의 시초가 44%로 출발했지만 고가까지 50% 이상 추가로 밀어 올렸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기억을 떠올려 보면 작년에 에코프로 머틱 때가 딱 같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때도 이전에는 수급이 계속 꺾이고 있다. 과연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대여급을 상장일에 매수세를 누가 받쳐줄 것이냐. 그러니까요. 굉장히 불안의 목소리들이 많았는데 근데 보란 듯이 상장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성장 가도를 달렸고요. MSCI 지수에도 빨리 네. 편입이 됐었죠. 그래서 그러면서 사실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됐었거든요. 네. 반전을 시켰고 그 이후부터 정말 공모주 광풍이 시작이 됐다. 그 이후에 뭐 현대임스라든지 DS 반석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잘 가졌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거를 좀 기대를 해볼 만하긴 하거든요. 네. 수급이 꺾이긴 했지만 HD 현대마린이 기대 이상으로 잘 가졌기 때문에 네.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그거는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겠고 그 이전에는 분명히 수급이 꺾인 부분은 있기 때문에 이건 인지하고 가자. 그래서 5월에는 무조건 무지성으로 청약을 하기보다는 조금 옥석거리기가 필요할 것 같다.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 그러면 5월에는 어떤 공모주들이 기다리고 있느냐. 네. 네, 다음 보시면은 일반 종목 4개랑 스펙 3개가 잡혀 있기는 한데요. 네. 이 중에서 ICTK랑 KBJ 28호 스펙은 이미 청약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네요.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 위주로 오늘 살펴볼 거고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수급이 꺾이는 상황에서는 무지성으로 청약을 하기보다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럴 때는 체크 포인트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은 첫 번째는 사이즈. 이게 사이즈. 유통 물량이 얼마나 적고 시가총액이 얼마나 작냐. 이거는 그냥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 3%만 올라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그죠. 얘기를 하잖아요. 5% 이상 오르려면 사실 그날의 수급이 거의 삼성전자 쪽으로 쏠려야 가능한 얘기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만큼 무거운 종목은 올리기가 어렵다는 뜻이고 그 반면에 스몰캡 종목들은 상장일에 매수세가 조금만 붙어줘도 금세 2, 30% 급등이 나오니까 같은 이치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공모가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게 판단을 합니다. 공모가가 정말 적정한 게 맞느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을 때 네. 5월 종목 중에서는 노브랜드랑 하스가 조금 작아요. 사이즈가 분명히 작습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미만이고요. 유통가는 금액도 200억 원에서 300억 원 초반대. 그래서 부담이 없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우선순위로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HVM 요 순서대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노브랜드는요. 이 노브랜드가 저희가 아는 그 노브랜드. 맞아요. 다들 그런가요?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네. 아닙니다. 우리가 쇼핑하는 노브랜드가 아니고요. 그 의류 ODM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갭이나 H&M 같은 글로벌 의류 브랜드 제품을 ODM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또 자체적으로 디자인 역량을 키우면서 디자인 플랫폼 하우스로 도약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서 실적을 확인을 해보면 네. 계속해서 매출액을 4천억 원 이상을 찍어내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비교적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긴 하지만 약간은 들쑥날쑥합니다. 특히나 보니까는 2020년, 2021년, 2년 다 지나가면서 네. 성장하는 듯 하다가 다시 좀 꺾이고 이런 부분이 맞아요. 있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23년에 보시면 순이익이 8.4억 원으로 굉장히 급감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문제가 무엇이냐? 회사 측에서 공모가를 산정할 때 가장 최근 연도의 순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펄을 적용해서 평가 시가총액을 잡게 되는데 워낙에 순이익이 8.4억 원으로 급감하다 보니까 원하는 밸류를 산출해내지 못하는 그러네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어떻게 했느냐? 갑자기 공모가를 산정할 때 평가 방식을 PER에서 PBR로 변경을 합니다. 근데 PBR은 순자산을 기반으로 그죠. 산정되는 수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자산이 중요한 금융업, 대표적으로는 은행 이런 거나 아니면 고정자산 비중이 크면서 좀 사이클이 있는 산업, 조선업 쪽으로 주로 쓰이지 이렇게 소비재 섹터인 의류 산업에 PBR을 적용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보는 부분은 네. 회사도 이런 부분을 인지했는지 네. 24년 1분기에 가결산 실적을 같이 공개를 해줬어요. 근데 보시면 24년 1분기 기준으로 78억 원 순이익을 회복을 빠르게 했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 요거를 기준으로 네. 곱하기 4해서 연한산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네. PER을 계산을 해봤을 때는 비교 기업 대비해서 퍼가 확실히 낮다. 요거를 노린 거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공모가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노브랜드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시가총액이라든지 사이즈가 작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모가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덜하다, 비교적 덜하다라는 측면에서 이걸 우선순위로 좀 봤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조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공목 구조를 봤을 때 공목 구조라기보다는요. 네. 그 청약 한도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삼성증권이 주관하는 경우에 일반 등급의 청약 한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7,500주까지밖에 청약이 안 되고 증거금으로는 4,125만 원까지밖에 투입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많이 하고 싶어도 한도 때문에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울 것 같고요. 네. 넘어가서 하스 보겠습니다. 네, 일단 하스는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입니까? 네, 하스는 치과 소재 기업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네. 치아용 보철 수복 소재를 다루는 업체입니다. 치과에서의 보철 수복 치료는 치아가 뭐 충치나 파손으로 인해서 외형이 좀 손상됐다거나 네. 아니면 색상에 좀 변화가 생겼을 때 이럴 때 인공 치아로 대신해서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소재가 보철 수복 소재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회사는 자체 개발한 소재를 70여 개국 133개 전문 유통사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해외 매출 비중이 92%에 달해요. 그래서 국내에서 인지도가 조금 낮기는 하지만 해외를 잘 뚫고 있는 그런 알짜 회사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외 매출 비중이 이제 92%이면은 아무래도 최근처럼 이제 고환율 시대에는 그렇죠. 환율의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실적에서 드러나는지 한번 볼게요. 네. 근데 사실 아직 매출 규모 자체가 워낙에 작아요. 이 회사는. 매출 규모도 작고 순이익 규모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하게 된 거고요. 네, 수익성이 뒷받침은 안 되지만 기술성 평가 등급을 잘 받으면 상장을 추진할 수 있게 해주는 네. 제도죠. 그래서 수익성은 조금 부담이 있긴 하지만 기술 특례 상장에서 AA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그래도 기술력을 좋게 평가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보통은 기술 특례 상장인 기업들은 적자를 기록 중이에요. 거의 다 적자를 기록 중인데 얘는 그래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퍼를 근데- 보면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퍼가 좀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네.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앞에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 추정치를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했어요. 2026년의 추정 실적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23년 현재 시점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작성을 한 네. 자료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당연히 고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이 회사는 26년 추정치를 정말 달성 가능할 것이냐, 얼마나 성장을 해줄 것이냐, 이게 중요한 회사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근데 다행인 것은요, 공모 구조를 보시면 얘도 굉장히 가벼워요. 시가총액이 상단 기준 1,000억 원 미만 940억 원 정도로 계산이 되고요. 유통가능 금액도 상단 기준 310억 원, 310억 원. 그러면 확실히 가볍기 때문에 가벼운 종목들은 고밸류든 고평가든 그래도 받아들이자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 어쨌든 그 주가를 기반으로 산정한 평가 시가총액이나 유통가능 금액이 부담이 없다는 소리니까 그냥 그 정도는 아예 넘어가자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가볍기 때문에 눈여겨볼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증권이 주관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등급의 청약 한도가 11,000주, 6,600만 원까지밖에 청약이 안 된다는 게 아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 하스랑 저희 이제 앞에서는 노브랜드 만나보고 왔는데 그다음 또 다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VM 앞서서 소개를 해주셨고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네, 이번에 볼 게 HVM이고요. 네. HVM은 첨단 금속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진공 용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니켈이나 티타늄계의 합금, 이런 첨단 특수 금속을 제조하고 있는데요. 진공 용해라는 것은 진공 상태 용해로 안에서 금속을 녹이고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도를 높이는 공정을 얘기하고 이게 쉽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의 다 해외에 의존했다고 해요. 근데 기술 장벽이 좀 높은 회사인 그쵸.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도 HVM이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 앞장서고 있다. 이 부분에는 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수합금 소재 국산화에도 성공을 했고 그래서 어디에 쓰이고 있느냐. 반도체 방막 증착, 얇게 까는 증착 소재로서 스퍼터링 타겟 개발을 해서 국내 대기업에 공급이 되고 있고요. 또 OLED 디스플레이 제조에서 필수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메탈 마스크 네. 핵심 소재도 개발을 했고 이런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는 우주 발사체 분야로 또 주력을 하고 있대요. 뭐 이런 부분이 성장 잠재력도 크고 좀 고부가 가치 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가 기대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실적도 같이 보시면 이 얘도 기업도 기술 특례네요. 맞습니다. 어. 그래서 적자를 보여주고 있죠. 어. 기술 특례답게.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얘는 기술성 평가 등급을 A와 BBB 등급을 받았어요. 우리 앞에서 봤던 하스는 A와 A 등급을 받았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것보다는 기술력이 막 독보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거는 턱걸이로 이제 통과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2년에는 원재료 가격이 인상되면서 영업이익이 급감했지만 23년에 또 잘 회복했다. 이런 부분은 좋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요것도 이제 공모 구조를 봐야 될 텐데 이번에는 NH투자증권이네요. 앞서선 다 삼성증권이었는데. 이번엔 NH투자증권이라 그래도 근데 아쉽게도 여기도 일반 등급의 한도는 항상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삼성증권보다는 높고요. 그래서 2만 주까지 청약 가능하고 1억 4,200만 원까지는 청약이 가능할 것 같아요. 기본 등급이시면. 그리고 앞서서 봤던 두 종목은 상단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가볍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상단 기준으로 1,692억 원, 유통가능 금액도 상단 기준으로 500억 원을 넘기 때문에 규모, 사이즈 면에서 메리트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무난한 정도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노브랜드 그리고 하스 그리고 HV에 만나보고 왔는데 일단은 한혜솔 대표님께서는 세 개 종목을 굳이 비교를 해서 본다면은 시가총액이 좀 작고 일단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있는 노브랜드가 긍정적이다라는 투자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혜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오늘 이데일리 온에어 부천이 오신 날 특집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슈들이 시청자 여러분의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보에 기반한 철저한 분석과 신중한 결정이 투자의 성공을 좌우한다는 사실 항상 잊지 마시고요. 이데일리 TV는 늘 유용하고 실질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천이 오신 날 특집 프로그램 이데일리 온에어 진행을 맡은 저는 이지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